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간간히 봄 날씨를 보였던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눈폭풍이 몰려오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12에서 18인치까지의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겨울 폭풍 스텔라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뉴욕, 뉴저지 일원이 초비상입니다. 연방기상청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일원에 눈폭풍 주의보를 발령하고 13일 밤부터 14일까지 12에서 18인치의 폭설을 예상했습니다. 일부 해안과 산간 등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20인치, 눈이 쌓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폭설은 최대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주와 시당국은 특별 비상 구무 체제를 가동하고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시당국은 2,000대에 달하는 제설 차량을 투입하기로 하고 대중교통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도 제설 장비 및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스케줄 변경 등은 적설량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습니다. 또 정전 사태에 대비해 콘 에디슨사와 PSN 지사 역시 비상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폭설은 한파까지 예보됐습니다. 13일 최고기온은 화씨 36도, 최저기온은 30도로 예상됐으며 14일은 25도까지 떨어집니다. 15일 눈은 그치겠지만 강풍으로 여전한 한파가 이어지겠고 16일에서 17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인 18일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어진 궂은 날씨로 한인 업소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출로 이어지는 업종이 많은 한인 비즈니스에 겨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규제 범위가 좁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문제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와이주에 이어서 워싱턴주까지 소송을 제기했고 몇 개 주들이 줄줄이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이 16일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위스콘신주 연방지법의 윌리엄 콜리 판사는 10일 시리아에 있는 부인과 3살배기 딸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 존 도우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콜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전쟁 참화 속 위험한 상황에서 부인과 3살짜리 딸을 데려오려는 한 인간의 노력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아무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비록 수정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여전히 위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람권 7개국에서 이라크를 뺀 6개국으로 수정하고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했습니다. 규제 범위를 좁히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헌법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새 행정명령에도 지난 8일 하와이주가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9일 워싱턴주에 이어 오리건, 뉴욕, 매사추세츠주 등이 줄줄이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터널과 교량 등 대중교통 요금이 19일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은 없고 요금만 인상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확정된 인상안에 따라 MTA 버스와 전철, 또 MTA가 관할하는 7개 터널과 교량에 대한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메트로카드 1회 이용 요금은 기존 $2 75센트로 동일하지만 메트로카드에 $5 50센트 이상을 충전할 때마다 제공되는 보너스는 현행 11%에서 5%로 축소됩니다. 7일 정기권은 기존 $31에서 $32로, 30일 무제한 카드의 경우 $116 50센트에서 $121로 오릅니다. 미드타운 터널, 와이스톤 브릿지, FRK 브릿지, 휴캐리 터널 등은 이지패스의 경우 현 $5 54센트에서 $5 76센트로 인상됩니다. 헨리 허드슨 브릿지와 베라저너 브릿지 이지패스 사용 시에는 각각 10센트, 44센트씩 인상됩니다. MTA는 누적되는 운행 적자로 인한 불가피한 요금 인상 소식을 알렸지만 가뜩이나 싸늘한 체감 경기에 승객들의 아우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없다는 승객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맨하탄까지의 열차 운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들을 관통하는 경전철 노선 확장 사업이 연방교통국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7일 버겐카운티 경전철 연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가 승인됐습니다. 앞으로 열릴 공청회에서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휘발유세 인상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려 했지만 그동안 중단됐던 도로와 교량 등의 긴급 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예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발표한 경전철 노선 연장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놀스버겐 토넬 애비뉴역까지 연결돼 있는 경전철을 리치필드, 팰리세이즈 파크, 레오니아, 잉글루드 병원 등까지 노선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테너플라이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잉글루드 병원으로 종착역이 바뀌었습니다. 버겐카운티 경전철 노선 사업은 17년 동안 예산 문제와 일부 타운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연을 거듭해왔습니다. 한편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타운 등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노선이 확대되면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 맨하탄까지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17 하반기 정부 초청 해외 영어 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인 학생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원어민을 대상으로 주중에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7 토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이달 17일까지 총 1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학생들에게는 매월 150만 원의 장학금과 왕복 항공료, 의료보험과 숙소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3주 동안 사전 연수를 받은 뒤 올 8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2년 이상의 대학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미주 한인의 경우에는 대학 1, 2학년 재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영주권 및 취득자는 미국에서 8년 이상 생활하며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토크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뉴욕시의 명문 고등학교 입학이 명문 대학 입학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학생은 많지만 좋은 학교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2017-2018 학년도 일부 뉴욕시 명문 공립고등학교의 합격률은 1.7%, 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1일 시 교육국 자료를 인용해 맨하탄의 헌터 중고등학교가 108명의 신입생 선발에 6,472명이 지원했으며 맨하탄 빌리지 아카데미는 100명 선발에 4,903명이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예일대 신입생 합격률은 6.3%였고 스탠포드 대학의 합격률은 4.8%였던 것을 감안하면 명문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기가 명문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시에서는 8학년생 약 8만 명이 해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골라 최대 12곳까지 지원합니다. 각 학교들은 주소지 등 나름대로의 선정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응시생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7학년과 8학년 거의 A 학점에 가까워야 합격 안정권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우수한 학생은 많지만 좋은 학교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위권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한편 교육국의 이번 자료는 스타이브슨트 고등학교 등 뉴욕시 특목고 통계는 제외됐습니다. 5스타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수상하는 평생 업적상, 트럼프 대통령 등 주류 사회 최고의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어제 열린 시상식에서 한인 김종욱 씨가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5스타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수여하는 평생 업적상을 한인 김종욱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미국 호텔 경영학회 아카데미는 정치, 경제,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로 귀감이 되는 인물을 선정해 수상한다며 김종욱 회장은 분단된 나라 출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으며 태권도 사범이자 사업가로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정말 내 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그동안 다이아몬드 클럽 수상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전설의 목서 모하메드 알리 등이 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서 최고의 인물에게 주어지는 평생 업적상을 한인 동포가 수상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종욱 회장은 태권도 9단으로 스포츠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월드 스포츠 레전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욱 회장은 지난 1975년 미국에 도미해 뉴욕의 태권도를 최초로 소개한 인물로 현재 13개 드래곤킹 USA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와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진출해 크게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주 최대의 여행사 푸른투어가 미주 한인 여행사로서는 최초로 여행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푸른투어는 침체된 여행계의 활성화를 위해 미주 여행사로는 처음으로 여행 박람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여행 정보를 한 곳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상품을 준비하고 선보였습니다. 만큼 사실 현지인 여기 미국에서는 여행사들의 규모가 사실 많이 영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 서부로 나누어져 가지고 손님들이 미국을 와서 동서부를 같이 보고 싶어도 그동안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푸른투어는 처음으로 LA에다가 지사를 오픈을 하고 또 동부가 본사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하고 발전되는 여행사에 발맞춰 가고자 또 첫 번째로 여행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이른 오전부터 한인들이 방문해 곧 다가오는 벚꽃 나들이부터 세계 여행까지 많은 여행 정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푸른투어는 박람회장을 찾은 한인들에게 뉴욕 관광, 미 대륙 횡단, 중남미와 유럽 여행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여행 정보 외에도 프로모션 상품 가격을 선보였고 푸짐한 경품 잔치도 함께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벚꽃 구경 가는 거 일일 관광 그거 받았습니다. 3개 예매했습니다. 푸른투어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한인들이 좋은 가격의 여행 상품 정보를 얻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행업계의 활성화와 고객 서비스 차원의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들을 찾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가 셰프인데요. 이와 관련한 요리나 제빵, 바리스타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실무형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요리 학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반죽을 정성스럽게 펴고 모양을 만듭니다. 다양한 재료로 속을 채운 후 오븐에서 굽자 먹음직스런 건강빵이 완성됩니다. 최근 스타 셰프의 등장으로 요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문 요리 학교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에서부터 바리스타 한식 조리까지 취향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 수강생들의 참여율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I can have my a little business like dessert store. 어디에 자기가 어디서 뽑아주고 타이밍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점 그런 걸 잘 찾아내면서 오묘한 맛의 차이가 좀 더 달라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점점 배워야 되고 또 그런데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특히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전문 강사진은 실전형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들고 맛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동시에 키우게 됩니다. 에이션 베이커리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베이킹 스킬들하고 그다음에 프렌치 베이킹까지 혼합을 해서 바로 나가서 일을 잡을 수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역시 학교 측의 중점 사업. 남가주 지역 베이커리 전문점이나 요식업소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는 새로운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빵 회사나 그런 테크닉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베이커리하고 많이 연계를 맺어서 그쪽에 인턴십을 3개월씩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죠.
학교 측은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1일 연료 가격 조사 자료를 통해 미 전역에서 평균 가솔린 가격이 $3대를 돌파한 주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솔린 공급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수요 역시 증가해 당분간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늘 LA 카운티의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은 $3.06,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3.05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선 평생 물 대신 술을 마시며 살아온 할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2살의 나이에도 매일 물 대신 술을 마시는데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어서 의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 사는 92살의 왕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나 하얀 물통을 끼고 삽니다. 몸에 좋은 약수라도 들었나 싶은데 사실 물이 아니라 술입니다. 中午嘛，下午嘛，晚上下午嘛，还得往这吃口水嘛。 할머니는 30살 무렵부터 물 대신 술을 마시며 갈증을 풀어왔습니다. 도수도 높은 술을 60년이나 마셔왔지만 아직도 집안일을 거들 만큼 정정하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할머니가 걱정돼 건강검진을 해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这个喝了酒不但说对身体影响，反而还对身体有好处的吧。都是这样的，我们得支持他。 가족들은 그 뒤로 매일매일 할머니가 원하는 만큼 물 대신 술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후난성에 사는 리용쯔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담벼락에 걸어놓은 고추부터 씹어 먹습니다. 화끈하게 하루를 시작한 아저씨의 아침 식사. 모든 음식에 고추를 넣는 것은 물론 푸짐한 생고추 역시 빼놓지 않습니다. 후식으론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没有辣无辣不欢，可以告诉你这样，没有肉可以，但是没有鸡蛋，没有肉，没有蔬菜。 아저씨가 하루에 먹는 고추의 양은 무려 2.5kg. 맛도 있지만 철분과 칼슘이 많은 영양 만점의 음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他非常喜欢吃辣椒，平时吃饭，就像吃零食一样，他特别喜欢吃。 아저씨의 고추 사랑이 세상에 알려진 건 10여 년 전. 한 식당에서 매운 고추 먹기 대회가 열렸는데 아저씨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큰 대접 3그릇을 해치우며 우승한 겁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을 먹는데도 다행히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어 의사도 신기해할 정도입니다. 他接受他经常一直吃吧，但对辣椒来说，到底是什么原因，这个说不清楚。 하지만 술 할머니나 고추 아저씨 모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이 체질인 만큼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의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리트 바라라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이 해임됨에 따라 준 킴 부검사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인 2세 출신의 김 부검사장은 2014년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다 부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통해 46명의 검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바라라 검사장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법무부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인이 토플 시험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 이모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OPT 자격으로 LA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지난 4일 토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 토플 시험장에서 20여 명의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감독관에 의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된다며 시험장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증오범죄 관련 제보와 사건 해결 단서를 제공하고 신고자에게 뉴욕주의 현상금이 현행 $5,000에서 $20,000로 대폭 인상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유대인 기관을 겨냥한 잇따른 폭탄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뉴요커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증오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 신분증 등록이 모바일 등록센터를 통해 보다 용이해집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2일 대형 차량을 개조한 ID NYC 모바일 등록센터를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크기의 이 차량이 1년 내내 뉴욕시 곳곳을 누비며 신분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또한 소셜서비스국과 연계한 각종 소셜서비스 신청도 접수하고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비상 차량으로도 이용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눈폭풍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화요일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에 6에서 10인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춥고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눈이나 진눈깨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여전히 춥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